자, 이 질문 하려면 먼저 얘가 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미리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기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크게 대표로 세 가지. 온도, 압력, 부피고요. 이 원리 설명은 세심한 수업 촬영된 거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온도를 고정시켜 놨을 때 부피, 압력은 반비례 관계, 부피를 고정시켜 놨을 때 온도, 압력 비례 관계, 압력 고정시켜 놨을 때 온도, 부피 비례 관계.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V분의 RT로 정의가 되는 거고, 여기서 R은 기체 상수야. 여기까지 이미 돼 있어야 돼. 오케이? 안 그러면 얘 못 풉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상적인 상황이고,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 인력 반발력이요.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부피가 V에서 그 입자들이, 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B라고 한다면 V-B가 자유이동 부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력 고려했을 때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압력은 V제곱분의 A만큼 줄어들어서 이게 반대로 봤을 상태 방정식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완하는 PS 구조로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애들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1달러. 녹색으로 갈게요. 과학에서는 각 상황을 설명하는 개별 이론이나 법칙도 중요하지만, 그럼 봐봐. 각 상황을 설명하는 개별 이론이나 법칙은 뭐겠어? 이게 반대로 봤을 상태 방정식이야, 니은. 이해됐어? 가능한 많은 상황에 대해 하나의 이론이나 법칙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게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기억 이상기체 방정식이다. 아니, 이게 이미 문제여서 얘를 S로 갔으면은 기억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다음 뭔가를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뭐야? 자, 그리고 봐. 아까 온도, 압력, 부피요. 온도, 부피, 압력이요. 압력, 온도, 부피요. P, 압력, V, 볼륨, 부피, T, temperature, 온도.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이미 다 세팅한 거야. 그래서 이 연력학적 변수들을 이용해서 걔 시스템을 기술하는 학문인 연력학에서도 예외가 아니야. 알겠어. 그 연력학적 변수,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거를 대응 상태의 원리가 이해해나간다라고 뒤쪽 보면 주제 세팅을 한 거야. The law of corresponding state라고 했는데, 그 corresponding, 대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연력학적 변수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온도, 압력, 부피, 이 연력학적 변수들을 특정 값으로 환산하는 거래요. 그 대응 상태의 원리는 단순하게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어라고 도입한 거고, 사실 다 녹색이야. 다 녹색이고, 딱 뭐라고? 대응. 대응은 뭐라고? 온도, 압력, 부피의 변수를 특정 값으로 환산해서 범용성 있게 쓴다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툭 하고 보여야 되는 거야. 툭 하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 공부할 때 생각해봐.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 설명 다시 안 한다니까요. 바로 호도법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용해서 바로 넘어가지.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2달러. 다음 같은 실험을 생각해 볼 건데, 실린더에 기체를 채우고 피스톤을 누르면 봐. 이거 뭐예요? 기술이야. 자동차. 실린더. 기억나요? 압축, 폭발, 배기, 흡입. 그거잖아. 그러면 실린더 안에 공기를 넣고 압축해. 됐어? 그럼 부피가 줄죠? 그 얘기야. 그래서 역시 여기도 다 뭡니까? 다 녹색이에요. 자, 볼게요. 피스톤을 누르면 부피 감소, 압력 증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라는 걸. 됐죠? 아니, 이렇게 막 누르면 부피 감소하면서 솔로 밀어내는 힘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또한 실린더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온도를 높이면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압력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이미 여기서 다뤘었던, 봐. 온도 일정, 부피 줄이면 압력 높아져. 압력 일정, 온도 높이면 부피 증가해. 이거 이미 설명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그럼 여기 또 새로 나왔으니까 처리하면 안 되나요? 뒤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아예 이 정보를 새로 본다면 여러분은 2달러 넘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수명은. 이미 거기서 피지컬 한계야.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예를 들면 20km라고 하면은 이미 30km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차 타고 15km를 갈 수 있다니까? 차 타고 15km 가라고요. 왜 미련하게 15km를 뛰고 있어, 자꾸. 쭉쭉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글의 주제로 오는 거죠. 어떻게 오겠대, 그래서. 기체 압력, 몰당 부피, 절대 온도. 이것도 사실은 다 배운 거죠. 압력, 부피, 온도.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서서 배웠다시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기억나죠? 얘는 P는 V분의 얼티고 결국에는 이항하면 PV는 얼티인데 여기서 V는 그냥 볼륨이 아니라 몰당 부피로 해서 바꿔 써준 거야. 그러니까 주제 세팅도 됐지만 실제로 얘는 이미 다 기출로 다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가볍게. 됐죠? 계속해서. 기체 상수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값. 내가 왜 여기 형광펜 쳤는지 알아야 돼. 여러분. 여기서 대응의 핵심적 발상은 뭡니까? 뭐라고? 가능한 많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대응이잖아. 다양한 종류의 기체 연력학 상태를 단순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기체 상수는 기체마다 다르지 않은 거야. 범용적으로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보 가치도 높아지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형광펜이 들어간 거야. 계속 볼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여러분 수능에 출제된다면 역대 수능 최고 난도를 100으로 봤을 때 얘는 140, 150짜리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라고. EBS 시험 범위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 이걸 수능형으로 재구성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얘 내가 해결해 줄게. 따라와. 어려운 문제 풀면 수능날 똑같은 문제 안 나와도 쉬운 건 더 쉽게 풀리겠지. 수능의 맥시멈이 100이면 우린 150을 해놨으니까 100 정도는 가볍게 들겠지.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보편 박스 칠게요. 기체 상수. 이 보편이란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 거야.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이게 뭐야? 대응 환산이야. 자, 그리고 봐. 실린더 내의 분자수가 매우 적다. 자, 앞 단원 지문을 풀었다면 알 거예요. 분자 입자수가 있어버리면 걔 때문에 그만큼 사실 부피가 주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봐봐. 이게요. 이만큼이 움직일 수 있는 부피 V라고 해볼게. 그런데 여기에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빨간색 입자들을 모아놓으면 요만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부피가 주는 거지. 그래서 V-B라고 쓴다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고요. 응? 부피가 B가 있어. 자유이동 부피는 원래 이상기체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했어? 분자 자체 부피를 고려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분자 자체 부피 고려해서 V-B를 해준 거잖아. 왜? B만큼 줄었다고. 이상기체에 비해 B만큼 줄었다고 보는 거니까. 다시 여기로 와서.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그런데 실린더 내의 분자수가 매우 적어. 분자 자체 부피가 기여하는 게 거의 없어. 인력 반발력도 거의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상기체 방정식은 유용해. 됐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성이 떨어져. 그래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썼어. 어머나 열심히 써놓고 왔더니 다 이것도 기출이네.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리할 정보는 이 주황색 정도밖에 없어. 몇 단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는 거야. 알겠니?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왔어 이미.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학교 국어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정말. 저는 위대한 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학교 선생님들, 아침에 이렇게 우리 청소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난 정말로 존경하는 바야. 돈을 100억, 1000억 벌어도요. 사교육 강사가 훨씬 형편없는 인간들이 나 포함. 최소한 실력은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어 선생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쳐요. 이미 나는 거기서 다시 한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수업을 합니다. 내가 잘해야 돼. 자, 3단락 볼게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중 하나가 압축인자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어요.
압축인자란 어떤 기체의 몰당 부피를 이상 기체의 몰당 부피로 나눈 값이래. 어머나, 또 수식이 나왔네. 자, 일단 처리해놓고 제가 좀 이따가 수학적으로 적어드릴게요. 따라서 어떤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울수록 압축인자는 1이래. 이제 죽었어,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걸? 상호작용이 발생한 힘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있는데, 자, 다시 볼게요. 어떤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면 압축인자는 1이고요. 인력과 반발력이 있는데 인력이 세잖아.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대는 몰당 부피보다 실제 몰당 부피가 더 작아지잖아. 그래서 압축인자는 1보다 더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반발력이 인력보다 큰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죽겠죠. 잘 들어. 우리 평소 연습이라면 이런 건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연습을 해줘야 돼. 근데 오늘 하는 거는 저번 주에 있었던 연장선이에요. 저번 주에 있었던 서브넷 마스크 연장선이라고. 그러니까 주제 구조 털어서 간단하게 푸는 거를 오늘 마지막 지문을 하나 더 풀 거야. 알겠어? 왜냐면 이런 것만 연습하면은 여러분이 또 너무 디테일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소재 학습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야. 서브넷 마스크라고 생각하면 돼. 제발 얘기하지만 이거 오버야. 진짜 오버, 극한 오버 트레이닝이야.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3대 500 찍으면 되는데 3대 한 800 정도 들고 있는 거야. 근육 다 부서져. 들지 마, 그냥. 내가 드는 거 옆에서 보고 오 이러고 끝내면 돼. 너희 500만 들면 돼. 알겠니? 가자. 상호작용은 개의 온도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발력이 커지고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반발력이 항상 커지고 이때의 특정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한다. 주제가 또 보일 온도로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압축인자의 유용성. 뭐래? 복잡한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다? 이용하지 않고도 압축인자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글의 주제잖아. 범용성. 환산, 대응.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쓸 수 있게 하는 거. 잘 들어. 이게 일반적인 수능이었다면 안 낼 건데 EBS와 수능의 연계로 봤을 때는 제가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맥락에서 해설을 좀 이따가 별도로 해드릴게요. 계속 갑시다. 일정한 온도의 기체 압력당 몰당 부피의 값은 서로 하나 값이 커지면 다른 하나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야, 어려울 거 없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지. 압력과 부피는. 내가 이렇게 꾹 누르면, 실리콘 꾹 누르면 줄어들 거 아니야.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대. 그게 뭔데? 가령. 자, 그럼 봐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글의 주제잖아. 이산화탄소 기체를 실린더에 채워서 부피를 줄여가 보겠대요. 이때 부피 압력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부피가 줄면 줄수록 압력은 늘겠지. 근데 그건 어디에서? 특정 온도 이상에서요. 하지만 특정 온도 미만으로 가면요. 특정 온도 아래로 가면요. 실린더 내부 기체 부피를 줄여도 압력이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라고. 자, 봅시다. 부피를 줄였어요. 그럼 압력이 소폭 좀 오르죠. 자, 이걸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볼게. 자, 보세요. 자, 우리 잠시 중3이 돼볼 거야. 잠시 중2가 돼볼 거야. 자, 여긴 2점. 아이고. 여기 있는 2점하고 여기 있는 B 그래프를 가지고 볼게요. 자, 그럼 봐. 여기를 V1, 여기를 V2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피는요, V1에서 V2로 줄었죠. 그동안 압력은 P1에서 P2로 늘었죠. 됐어? 늘었을 때 상대방이 줄어들면 반비례 관계인지 다들 알고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부피가 줄면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부피가 줄었어요. 그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봐. 압력이 일정해지는 지점들이 있지. 그리고 급상승하는 지점이 또 생겼죠. 됐니? 그럼 봐봐. 압력이 일정해지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한 거냐고. 그게 바로 특정 온도잖아. 자, 봐. 글의 주제인 특정 온도에서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즉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반비례 관계야. 부피 줄었더니 압력이 늘었어. 됐죠? 근데 특정 온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부피를 아무리 줄여도 압력이 커지다가 일정해져 버리는 거야. 특정 온도 아래서는 일정해져 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 이유가 중요해. 그게 바로 뭐야? 액화 구간이야. 액화 구간. 액화 구간이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도 압력은 유지돼 버리는 거야. 그만큼 액화돼 버렸겠죠. 됐죠? 다시 액화하기 때문에 압력은 유지돼 버리는 거야. 액화가 다 돼 버렸으면 이제는 액화가 끝났으니까 급격히 올라가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됐죠? 즉 그래프 이해했었어야죠. 그럼 이 그래프에는 얘만 가지고는 어려워. 벌써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부피 압력 관계를 이미 여기서 연습한 애들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프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이상기체가 C였을 거고 A, B가 실제 기체였으니까. 여기서 이미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서 수월하게 가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특히 고2 학생들 지금 몇몇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내신 대비로야 외우는 거 없다 이제. 무조건 이해해야 돼. 외우잖아요. 생각 좀 해봐. 외우는 걸로 될 것 같아? 안 돼. 내신은 되겠지. 좋아. 앞으로 그럼 다 외울래? 대학 전공을? 아니야. 생각하는 힘을 기르세요. 계속 갑시다. 액화 현상이 처음 일어나는 온도 바로 특정 온도. 그게 바로 임계 온도야. 글의 주제는 뭐야? 특정 온도.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박스 쳐가지고 강조해 두겠습니다. 특정 온도, 특정 온도, 특정 온도, 임계 온도, 액화 온도. 됐죠?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변곡점이 나타난다. 여러분 변곡점은 원래 2' 가지고 구하는데, 그러니까 2' fx로 구하는데 여러분 뭐 그냥 미분 뭐 잘 모르고 오케이 알겠어. 그냥 뭔가 변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 변곡점에 해당하는 몰당 부피를 임계 몰당 부피, 압력을 임계 압력, 이러한 임계 온도는 기체마다 고유하대. 야, 기체마다 고유하면 이거는 글의 주제와 다르잖아요. 글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쓰라고 했는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대응이나 환산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네. 그게 마지막 오단락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의 몰당 부피, 압력, 온도를 각각 임계 몰당 부피, 임계 압력, 임계 온도로 나눈 값을 환산 몰당 부피, 환산 압력, 환산 온도로 나타내겠다. 이게 글의 주제인 거지. 됐죠? 실제 기체의 압축인자를 압력 변화에 따라 표현하게 되면 기체 종류에 따라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환산 몰당 부피, 환산은 뭐라고? 대응이라고요. 그걸 구해주면 개별 환산 온도에서 환산돼 버리니까 어떻게? 거의 동일한 값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글의 주제인 거죠. 이게 글의 주제인 대응상태 원리인 거야. 이 대응상태 원리가 일단락 세팅한 것처럼 다양한 기체 연력학적 관계를 파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얘들아, 이상기체의 한계를 해결하겠다고 들어온 실제 기체 대표 방정식 반대로 벌써 상태 방정식은 실제 분자 간의 인력을 고려한 개수 A와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감안한 개수 B가 도입돼 있으나 값이 분자 종류에 따라 다른 한계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뭐다? 환산값 대입을 통해서 환산 압력으로 환산했더니 해결이 되더라. 됐습니까? 이런 글의 흐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지문 정확하게 연습하고 들어오면 내가 오늘처럼 설명한 이유를 알 거야. 그러니까 입안에서 앞지문을 하면 또 약간 그것도 시간 낭비야. 시간 별로 없잖아. 내가 6월만 돼도 그렇게 했겠어. 근데 시간이 없어. 오케이? 아, 그리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일요일은 좀 쉬어야 돼. 근데 지금 보충소에 막 6시간, 9시간 깔려있잖아. 내신 끝나 좀 쉴까 싶었거든. 쉬지도 못해.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참으면 그만이야. 수능 날까지만 참으면 돼. 뭐 며칠 못 참나 그거? 20일만 참으면 되는 거. 참을게요. 됐죠? 여기까지.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자 이제 구조도 그리세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들 이해를 해드릴 건데 주황색으로 친 게 겁나 많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싹 다 털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 여기 잠깐 갈게요. 여기는요 사실은 이렇게 털면 끝도 안 나. 사실 여기는 이렇게 털면 끝도 안 나요. 끝도 안 나. 여기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인계 온도는 기체마다 고유가. 어떤 개는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어? 환산을 할 수 있어. 사실 이 정도로 털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식으로 처리했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수식으로 처리했듯이. 됐어? 안 그러면 어려워. 안 그러면 못돼. 너무 할 게 많아. 됐니?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캡처해서 잡으시고 제가 옆에다 필기해 놓을 테니까 필기하시고 필기 한 5분 내에서 10분 정도 걸리니까요, 여러분. 필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니까 영상 잠깐 끊고요. 보십시오. 일단 기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실전에서 이렇게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알았다니까. 알았는데 일단 EBS에서 나왔고 뭐 어떻게 EBS에서 나왔으면 설명은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 이 질문 가지고. 자, 그리고 어쨌든 수업 듣고 예복습하고 내용 학습하고 구조 학습하면 기억나야지.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이제부터 하시면 돼. 선생님 다 기억 안 나는데요. 이게 좀 달라. 수학은요. 풀이 과정을 100% 지배하지 못하면 틀려요. 물론 객관식은 답을 냈는데 없으면 다시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주관식은 틀려야지. 자, 국어는요. 정보가 너무 많아.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오답을 회피할 수 있는 단서들도 많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분 점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독서 한 지문에 5문제 2점짜리 10점 있다. 10점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부만 해석이 되더라도 2문제 4점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 점수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등급대별로 그 부분 점수 전략을 어떻게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이 지문 끝나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이 지문이 어떤 출제자의 설계도에 의해서 그려졌는지는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은 끝도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정도 난이도는 안 나와. 하지만 나왔다면 혹시 그리고 냈다면 그리고 이미 EBS 나왔으니까 이런 설계를 하는 거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는 V분의 RT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야. 실제를 쓰면 좀 달라. 어떻게? 자, 잘 들어. 첫 번째. 실제 분자의 부피도 있어. 그걸 B라고 하면요. 그러면 실제 이동이 가능한 부피는 B에서 B만큼 줄어든 이만큼 줄 거라고요. 두 번째는 입자 간의 영향. 그게 인력이 있고 반발력이 있어요. 그럼 인력은 잡아 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그만큼 압력이 줄 거 아니야. 잡아 당겨버리니까. 압력은 밀어내는 힘이잖아. 입자들끼리 서로 잡아 당겨버리니까 밀어내는 힘이 줄 거 아니냐고. 그러면 P에서 뭘 빼줘야 되는 거냐? 실제 P에서, 그러니까 이 식에서 뭘 빼줘야 되는 거냐? V제곱분의 A를 빼주겠대요. 인력에 해당하는. 됐니? 못 외워도 돼. 근데 일단 이해는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도입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이상적인 상태 방정식이 범용적인 건 알고 있으나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 유용성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기체별로 특수성이 존재해서 기체마다 A값, B값을 다 구해야 돼. 너무 유용성이 떨어져. 왜? 범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응의 원리를 써서 범용성 있는, 보편성 있는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 구체적으로 온도, 압력, 부피, 연력학 변수 3가지를 가지고 다뤄볼게.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환산 VM, 환산 P, 환산 T. 환산 부피, 환산 압력, 환산 T. 다시 환산 온도, 환산 압력, 환산 부피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환산됐으니까 보편성을 가질 거야. 이거예요. 됐습니까?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편성이야. 보편성을 어떻게 갖춘다? 환산해서. 그걸 뭐라고 한다? 대응. 영어로는 corresponding.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P는 V분의 RT를 R을 보편 기체 상수로 썼고 보편적인 상수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글의 주제에 맞는 거야. 근데 얘는
너희가 기출에서 알다시피 한계가 있어. 그래서 반대로 봐서 상태방정을 썼지만 그 자체도 특수해버리니까 한계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환산해서 대응의 원리로서 보편적인 식으로 만들어 볼게. 여기까지 온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이렇게 정리해요. 그리고 이건 이미 1.3 기출이었죠? 다뤘단 말이야. 설명 다시 합니다. P는 V분의 RT인데 R은 상수야. 상수는 고정된 값이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압력, pressure, V, volume, 부피, temperature, 온도는 변수라는 것도 알 거야. 그럼 변수 세 가지가 각각 상호 관계를 갖는 거는 여기서는 3C2가지 세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관계, 온도와 부피의 관계,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따진 거예요. 부피, 압력, 온도가 각각 변해버리면 너무 경우의 수가 또 복잡해지니까 얘를 고정시켜 놓은 거야. 자, 그럼 온도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 높아지니까 밀어내는 힘인 압력도 높아지겠죠. 부피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자, 이거 이해가 안 될까 봐 설명을 해줄게. 봐봐. 이 정사각형 칸 안에 입자가 4개 있다고 쳐볼게요. 얘가 아주 단단해. 부피는 변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온도를 높여줘요. 그러면 운동의 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등가 교환된다고 배웠잖아. 기억나지? 열 효율 지문, 칼로릭 지문에서. 그럼 얘네가 더 많이 움직일 거라고. 그럼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당연히 뭐가 커져요? 압력이 커진다니까. 온도와 압력은 정비례 관계야. 부피가 일정하다면. 됐어? 그런데 얘는요, 입자들이 있는데 이 칸이, 이 박스가 아까 고무 요거 고무 장갑처럼 유연해. 변형된다고.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요, 부피가 그만큼 늘어버리겠지. 밀어버리니까. 됐어? 즉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커져요. 비례관계야. 정비례관계. 됐습니까? 정비례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비례관계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온도가 일정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압력을 늘려주면 당연히 부피는 줄겠죠. 실리콘, 압축. 됐어? 힘을 가해주면 당연히 부피는 줄겠죠. 됐어? 이건 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도 다뤘고 압축, 폭발, 배기, 흡입, 내연기관의 행정에서도 이미 다 배웠어. 선생님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알았잖아. 오늘 알았으니까 열심히 복습해서 알아두시고, 아 선생님 저 도저히 못하겠는데 오케이 그럼 버려. 대신에 법경제를 똑바로 해. 아 선생님 저는 씨발 법경제도 버리고 싶은데요. 선택하고 문학이라도 해. 알겠니? 현실적인 대안이다. 여러분 선택 문학 받고요. 독서 반타작하면은 독서 8문제, 9문제야. 그럼 8개 틀리면 8이 16점에서 20점 사이야. 2, 3 왔다 갔다 간당간당한 점수도 만들 수 있어. 제발 현실적이 되고 선택과 집중할 때야.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그거예요. 잔소리 마지막으로 한다. 아직도 하루에 16시간 공부 안 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니죠? 하루에 16시간은 기본이야, 얘들아. 니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승부를 봐야 될 때 아니니? 이미 상대방은 올인 때렸어. 너는. 올인 말고 뭐가 있어, 도대체? 수능날 되고 안 되고 둘 중 하나인데. 올인 때리세요. 옵치2 나왔다고 아직도 PC방 가고 있고, 좀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제발. 고3이야. 20일 남았어. 20일 짧아. 존나 짧아, 진짜. 존나 짧아. 화이팅 하세요. 계속 갑시다. 그러면 2단락 설명 끝났어요. 이제 3단락 설명할 거야. 자, 3단락 설명은요. 요거. 이거 이미 읽어봤으니까 저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봐. 압축인자의 정의를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분의 어떤 기체의 몰당 부피로 표현했어요. 제가 수학으로 설명할게. 이상기체 몰당 부피, 이상기체 Vm을 Y로, 어떤 기체 몰당 부피 X로 표현했어요. 온도 좀 1도 낮추고 최대한 강하게 써주세요. Y분의 X라고 할게. Y랑 X가 같으면 1이야. 즉 어떤 기체가 이상기체랑 똑같으면 당연히 1이야. 압축인자는. 이해됐니? 그럼 봐. 어떤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압축인자 값은 당연히 1에 가까워지겠지.
극한으로 설명을 했다. 자, 그런데 기체 분자 간의 상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 자, 인력이 반발력보다 커. 반발력은 밀어내는 힘이고 인력은 당기는 힘이야. 그럼 당겼으니까 부피는 줄죠. 어떤 기체의 부피가 줄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이야. 반발력이 커.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커. 어떤 기체의 부피가 커져. 1보다 커져. 됐죠? 끝. 줄글로 백날 천날 읽어도 이거 수식 한번 쓰면 그냥 깔끔이야. 그냥 수학이야. 자, 마지막 5번째 2단락의 정보는요. 온도와 반발력은 비례해서 커지는데 보일 온도라는 건 뭐냐면 반발력이 인력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 계속 커지는 시점을 보일 온도라고 하겠대. 끝.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니네 진짜 수학 한 7등급 맞아도 이거 이해해. 수학 7등급 맞아도. 다 찍어서 말고 그 풀어서 7등급 있잖아. 야, 씨발 풀어서 7등급 나오냐? 난 찍어도 6등급 나오던데. 달라. 그래도 풀어서 7등급 나오는 애들은 수학의 기본은 알고 있어. 모르니 가르쳐 줄게, 내년에. 넘어가서 이제 3번째 볼게요. 자, 4단락, 5단락은 이제 임계 온도에 대한 얘기인데, 임계 온도라는 건 뭐냐면 부피를 줄이면 당연히 압력이 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피를 줄여도 압력이 일정한 구간이 생기고 그건 액화 구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액화 시작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겠대. 오케이? 그래서 그때의 부피를, 그때의 몰당 부피를 임계 Vm, 그때의 압력을 임계 압력, 그때의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겠대. 근데 얘는 기체마다 고유한 특수성이 있어. 그래 주제는 아니야. 여기서 그래 주제 환산을 써주면 보편적으로 쓸 수 있어. 그래서 환산을 해줘. 그게 환산 Vm, 환산 P, 환산 T야.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시 설명한다.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당연히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늘어요. 반비례 관계야. 그런데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 부피를 줄였더니 액화돼 버리면서 압력이 그대로인 거야. 그러면 그 특정 온도를 뭐라고 한다? 임계 온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임계 온도에 해당하는 부피, 압력, 온도분의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를 계산했더니 그게 환산 몰단 부피, 환산 압력, 환산 온도가 되는데 얘는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식이 되더라요. 끝.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여러분 필기하십시오. 다시 30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수학 시간이고 과학 시간이야라고 내려놔요. 나도 죽을 맛이야. 야, 국어 선생이 이거 수업해야 돼. 죽겠어 아주 그냥. 저번 주에는 진법 설명해야 돼. 등비설 학공식 설명해야 돼. 경우의 설명해야 돼. 죽을 맛이야. 오늘은 화학했다가 물리했다가 난장판이야. 근데 하잖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준비 존나 해야 돼요. 아, 물론 내가 원래 공부를 좀 잘했고 머리가 좋았을 수도 있겠지. 야, 아무리 그렇다고 방구석에 놀다가 갑자기 이거 아냐? 몇 번을 풀어봤겠어 이거를 여러분 진짜. 뒤질 때까지 해야 돼. 뒤질 때까지. 여러분 하세요. 하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해되는 데까지 하고 따라온 데까지 따라와. 그만큼 니네는 다 있을 거야. 어디선가 어디까진가는 가 있을 거라고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각자의 길이 있어. 누군가는 더 갔고 나는 덜 갔을 거야. 상관없어. 내가 뭐 이재용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1,0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하지. 근데 이재용으로 태어났어. 1,000만 원. 그 의미 있어요? 1,000만 원이? 아무 감흥이 없겠는데? 이재용한테 1,000만 원이 뭐 1,000원 정도겠지 뭐. 아니 뭐 그러면 뭐 1,000만 원 의미 없는 건가? 아니지. 각자 삶이 있고 각자의 의미가 있다니까. 대신에 타협하지 마세요. 정답은 하나니까. 정답까지 가. 필기도 하셨죠? 봅시다. (1번) 대립한다고요? 노. 아니고 2번 비교도 아니고 2번 녹색으로 가야 되는 게 파란색.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내용 일치로 가지 마. 주제 구조잖아. 이게 주제냐고 지금. 한계? 알겠어. 그럼 한계 속에 있으면 뭐 해야 돼? 보편적인 식을 만들어야 돼. 보편은 또 어디 갔는데 지금. 연력학적 변수도 어차피 온도, 압력, 부피 아니냐?
그렇지? 정답 4번 끝. 대응 상태의 원리. 하나의 원리로 설명. 특수한 실제 기체의 상태들을 보편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원리. 그래, 주제 정답 끝.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주제라도 잡으라고. 알겠어요? 처리 가능한 정보 주제는 잡잖아. 1단락 끝단락 주제 뭐야? 대응 상태 원리야. 대응 상태 원리가 뭐야? 실제 기체 각각의 특수성을 보편적인 식으로 표현하는 거. 정답 4번 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러분이 1등급 맞는 게 목표면 4, 5문제 틀려도 돼. 그러면 선택하고 운하에서 한두 문제 틀렸다고 치자. 독서 예열 다 맞았고 3지문 중에 2지문 올인해서 다 맞춰내세요. 자, 나머지 5문제 남았다. 1문제 맞췄고 1문제 맞췄다. 어휘니까. 2문제 건졌다. 토탈 15문제 틀렸다. 오케이. 딱 1컷 걸렸네. 알겠냐? 끝까지 해. 기회는 있어.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요. 특정 기체의 임계 온도는 특정 기체의 고유 성질이다. 맞잖아. 왜? 임계 온도를 환산으로 바꿔줘야 보편이 되는 거잖아. 특수한 것을. 됐니? 이게 그래 주제라니까. 주제를 못 잡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멘탈 다 터지지. 어차피 못 풀어 그렇게 이 사람들아. 주제 구조 잡아. 그럼 2번도 건졌네. 안정적 1등급이다 이 사람들아. 2번 선지 봐요. 기체 상수는 그렇지.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얘는 보편이니까. 보편 기체 상수라고 나왔잖아. 어디에 초점 둬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3번 선지.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요. 이상기체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정식이었지. 깔끔하죠. 4번. 임계온도 이상에서. 자, 이거는 4단락 원리 나왔습니다. 온도가 자, 임계온도 이상이야. 그러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죠. 압력이 늘면 부피는 줄었다. 정확하죠. 5번. 정답 5번이겠네. 됐죠? 자, 5번. 연계 좀만 좀 건드릴 필요가 있는데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개의 부피에 기여하는 정도가 클수록 개의 부피 V.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 V. 이상기체 어떻게 가까워? 야, 선생님 이거 연계 저 모르는데요. 아니 상식이야. 잘 들어. 이상기체라는 건 뭐니? 기체 자체 부피를 뺀 거잖아. 아니,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 없다고 고려한 거잖아. 근데 얘가 크면 당연히 멀어지지. 정답은 5번 끝. 됐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야. 상식적 사고. 아니 봐봐.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고려가 많이 되면 이상적인 상태와는 멀어지겠지 당연히. 됐죠? 핵심 원리 잡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얘를 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얘는 할 수 있다니까 당신들이. 그럼 얘를 했어. 여기서 주제 구조 잡았어. 그럼 얘도 풀리잖아. 이 느낌이라고 제발. 지문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존나 고민해요 진짜 여러분. 3번 볼게요. 자, 그래프 해석이야 이제. 압축인자 G.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압축인자 G라고 써주면 되겠네. 자, 압축인자 볼게요. 압축인자는 뭐분의 뭐? 이상기체 부피분의 어떤 기체 부피야. 그럼 봐. 자, 지금 압력이 있을 때요. A와 B는 비례 관계인데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 구간이 나오잖아. 그리고 봐. 이상기체는 뭐야?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왜 그러겠어? 이상기체는 자 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압축인자 G라는 거는 뭐분의 뭐라고요? 이상기체 Vm분의 어떤 기체의 Vm이야. 됐니? 그럼 그래프가 3개 나왔잖아. 자 봐. 이상기체의 압축인자 G는 뭐겠어요? 당연하지. 자기 이상기체 Vm분의 자기 자신이 어떤 기체 Vm이니까 Vm분의 Vm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상수함수 1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됐니?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1이야. 그럼 여기 교점 얼마라고? 1이야. 됐어? 1이라고.
이상기체랑 똑같은 상태일 때 교점이지. 그래프 못 읽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어. 됐죠? 2번 선지. 실제 기체 B의 경우 P1보다 압력이 더 크면, 자, 압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압력이 더 커지니까 압축인자 G가 1보다 커지기 시작을 했죠. 됐어? 1보다 더 커지는 상태. 뭐가 더 커야 돼? 뭐가 더 커야 돼? 다시 보고 와. 1보다 커지려면 5보다 커야 돼. 더 밀어내야지. 어떤 기체 부피가 더 커져야지. 이해됐니? 반발력이 더 커야죠. 됐죠?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자, 봐. 지금 B의, 아이고, 자, 봐. B의 압축 인자를 볼게. 이상기체 Vm분의 B라는 기체 Vm이야. 오케이? 근데 봐. 얘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1보다 크잖아요. 왜 커지겠어? 부피가 커진 거야. 부피가 왜 커진 거야? 반발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커졌지.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이 됐겠지. 이해됐어요? 3번. 그래프 개형을 보았을 때, 자, 보일온도 물어봤다. 자, 보일온도가 뭡니까? 다 여기서 오는 거라고. 주제구조에서 오는 거라고. 보일온도가 뭐야? 반발력이 압도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 인력을 이기기 시작하는 시점. 봐봐. 인력이 더 크면 1보다 작다니까. 인력이 더 작아야 1보다 커. 됐어? 즉, 이상기체 값보다 위에 있으면 보일온도인 거야. 됐니? 그럼 B의 보일온도는 어디겠니? 여기. A의 보일온도는 시작부터겠죠. 됐어요? 맞잖아. A는 시작부터 보일온도잖아. 근데 B는 압력이 가해지다 보일온도가 온 거잖아. 됐죠? 정답은 3번이라고 그래서. A가 당연히 B의 보일온도보다 더 낮지. 시작부터 보일온도잖아, 얘는. 온도가 오르기 전부터 보일온도라고요. 압력 가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힘이 줄이니까. 됐니? 정답 3번. 4번 선지. 4번 문제 볼게요. 자, 보세요. 분자 상호 간의 작용이 다른 어떤 기체 A, B가 있을 때 임계 온도. 자, 임계 온도는 바꿨어야 돼. 바로 뭐야? 이거는 액화 온도야. 액화 온도는 뭐와 같다? 어떤 상태가 일어난다? 압력이 높아지면 원래 반비례해서 부피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고 부피가 유지돼 버리더라. 이유는 뭔데? 압력 유지냐? 자, 거꾸로 했냐? 거꾸로 얘기했냐? 다시 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부피가 내려가면 압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부피가 내려갔다 압력이 유지되더라. 변수 순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부피가 내려가면 압력이 올라가는 반비례 관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지돼 버리더라. 이유는 액화됐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임계 온도가 각각 400, 200K, 400K예요. 됐죠? 실장님 에어컨 끕시다. 자, 그리고 온도를 각각 올려가면서 측정을 할 거야. 자, 그럼 봐, 이제. 환산 온도 구해야죠. 자, 환산 T는 뭐 분의 뭐야? 임계 T분의 그 T죠. 됐니? 그럼 봐. A의 임계 T는 얼마예요? A의 임계 T 200이요. 됐니? 그리고 그것분의 A의 온도 400K 2. 이게 뭐라고? 환산 T라고. 됐습니까? 자, B도 구해볼게. B. 자, B의 임계 온도 분의
B는 1200K. 자, B의 인계온도 얼마예요? 400K. 그리고 1200. 나누니까 얼마 나옵니까? 3 나옵니다. 그럼 A는 환산온도 2, B는 환산온도 3. A의 온도가 더 작다? 맞네요. 가 맞네요. 됐니? 됐어. 화학 시간이에요. 물리 시간이고. 나를 볼게 이제. 400K와 1200K 사이의 몰당 부피에 따른 압력을 그리면 모두 압력이 변곡점을 갖는 곡선이 그려질 것입니다. 잘 들어. 변곡점은 뭐랑 동형이었냐면 임계 온도랑 동형이었어요. 다시 변곡점은 뭐였다고? 임계 온도야. 임계 온도는 어떤 온도야? 액화 시작 온도야. 그럼 봐. 이미 지금 A에서는 200K에서 액화가 시작됐잖아. 됐어요? 맞잖아. 그리고 B는 400K부터 액화 시작일 수는 있겠지. 근데 이미 A는 액화 시작이잖아. 됐어? 둘 다 변곡점이겠니? 아니죠. 맞잖아. B는 변곡점이 되겠지. 왜? 액화 시작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200K는 포함이 안 되잖아, 지금. 됐어? 따라서 둘 다 변곡점이 아니야. B만 변곡점이야. 나 틀렸어요. 정답은 얘 되겠네. 다 봅시다. 환산된 압축인자의 변화 끝났네. 봐. 환산시켰잖아. 동일하지 그러면. 정답 3번 끝. 아니 2번 끝. 됐나요? 끝. 봐.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국어 시험인 거야. 근데 화학 수업이었어. 이쯤 설명할게요. 자꾸 이 국어 선생님은 말이 많아지는 것 같고 수학하고 과학 선생님 말이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지금.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야. 내가 왜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나도 힘들어 얘들아. 나도 힘들어. 근데 왜 이걸로 설명하고 있어야 되니? 나도 순간적으로 그냥 이 지문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야, 안 나올 거 해버리면 그만이잖아 사실은. 근데 왜 이걸 해야 되겠냐고.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 때문이야. 브레튼우즈에서 경우의 수, 기축통화의 경우의 수를 갖다 냈어. 물물교환 경우의 수, 물건이 N개 있으면 상대 가격 N-2 2가지래. 그 하나가 심지어 2일 EBS에 나왔잖아. 내가 써줬는데 또 까먹었지, 니네. 여러분, 2일 EBS에 화폐 역사지문이 있어요. PCI 화폐 교환 방식 등등등 해서 나오고 중상주의 학파들 막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 여기 1달러에 물물 교환했을 때는 화폐가 없으니까 가격이 상대 가격으로 결정이 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물건이 N개 있으면은 짝짓는 N-2 2가지 경우의 수가 가격의 경우의 수로 생겨버리더라. 이걸 어떻게 할래? 고정시키자. 그래서 화폐가 생겨났다. 이거였잖아.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이 EBS에서는 내지도 않았어. 그냥 브레튼우즈만 냈지. 그리고 이 수능에 바로 갖다 냈는데 한 달이 건너 떠가지고 얘를 갖다 내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연계 흐름을 잡고 있으니까 평가원에서는.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몇 년치 EBS까지 다 봐.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다 풀릴 수는 없으니까 핵심 정보들만 수업 시간에 정리해서 수업해주는 거고 탐구나 수학하고 다르게 탐구 수학은 공식을 100%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 내신과 좀 다르게. 그런데 국어는 어쨌든 여러분이 가서 닿는 만큼 네 문제 중에 부분 점수 3개라도 2개라도 경우에 따라 운 좋게 4개라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실장님 다시 한번 3초씩 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진 다 찍어 올리셨으면 안 찍어 올려셔도 됩니다. 되셨죠? 시간 배분을 너무 못했네. 29분. 뭐 해야 되지? 해결?